전국 아파트 값이 13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울도 내림세가 10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폭은 마이너스 0.07%로 2020년 4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 2주 연속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의 악재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냉각되면서 가격 하락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 대기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 절벽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폭락 징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예고에 따른 매물 회수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추가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가격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해 매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일부 경제 지표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데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및 중국발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사태 등의 직간접적 영향에 놓여 있어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모기지 미상환 사태가 다수 발생할 경우 더 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2022년 8월 1주 기준으로 집값이 소폭 오르고 있는 지역을 시도별로 살펴보게 되면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이고요. 세종시와 대구, 대전, 인천, 경기, 울산, 전남, 충남, 서울 등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광역시와 서울은 하락폭을 유지했고요. 지방 및 수도권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락 지역이 매주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번 주는 하락 지역이 131개 지역에서 132개로 증가했고요. 상승 지역은 31개 지역에서 28개 지역으로 감소했으며 보합 지역은 14개 지역에서 16개 지역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향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 중인 가운데 주요 대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 내림세가 확대되는 등 지난주 대비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강북지역 14개구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강북구는 하락 거래가 발생한 미아동 중심으로 노원구는 상계동과 월계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는 도남동과 기름동 위주로 서대문구는 남과자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강남지역 11개구 중 서초구는 반포동과 잠원동,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이나 그 외 단지는 하락하는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송파구는 잠실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매물가격 하향 조정 중으로 하락거래 영향으로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금호타운 전용면적 84.98제곱미터는 지난 7월 11일 7억 8천만 원에 손바뀜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9억 8,500만 원에 비해 2억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어쩌다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끌족들이나 다주택자들의 부득이한 자금 사정으로 눈물을 머금고 매도가 된 것입니다. 올해 들어 한 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완전히 거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는 433건에 불과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았지만 1년 전인 4,679건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매수 심리가 냉각된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역대 최저 거래량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인 인천 지역은 금리 인상으로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과거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지역 중심으로 매물 하향 조정 중으로 서구는 청라동, 검단 신도시 위주로, 연수구는 송도 신도시와 연수동 위주로, 남동구는 논현동과 만수동, 서창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지역 전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인천 지역은 지금 13주 연속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그린워크 1차 전용 면적 84.348제곱미터는 지난 4월 16일 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신고가 10억 9,5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빠진 가격인데요. 올해 들어 4월부터는 지금까지 한 건의 거래도 없습니다. 완전히 거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경기 지역 이천시는 대월면과 부발업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축소가 되었고요. 고양 일산동 그리고 일산 서구는 상승과 하락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이 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등 매물 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시는 태전동과 역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고요. 오산시는 누읍동과 오산동 중소형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수원 영통구는 영통동과 원천동 위주로 전세 가격과 동반하여 하락하는 등 경기 지역 전체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경기 광주시 태전동 성원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6제곱미터는 지난 7월 8일 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신고가 5억 원보다 1억 원이 빠진 가격입니다. 경기 화성시 청계동입니다. 동탄역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면적 84.9834제곱미터는 지난 6월에 8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신고가 9억 4,5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거품이 빠지고 있는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호가를 낮추어도 급매물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2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지역은 지역 전반에서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구는 남산동과 대봉동 위주로 하락했고요. 달서구는 진천동과 월성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은 매물 적체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구는 도마동과 보안동 위주로 하락했고요. 유성구는 상대적으로 고가 인식이 있는 복명동과 상대동 일부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31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해제에도 불구하고요. 대전 지역은 8월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투기 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분위기 반전을 기대했으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우려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종시는 신규 입주 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급매 위주로 거래가 발생하며 하락세가 53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수억 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군산시와 정읍시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북 지역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과 대면 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 여건 악화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요. 향후 수출 회복세 제약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가속화,
중국의 성장 둔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거시적으로 볼 때 금융위기 사태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집값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들의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다면 내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